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LS증권 염승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자, AI 버블론이 일고 있는 동시에 제미나이 3의 돌풍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TPU 해서 이제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네. AI 칩 관련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다른 여타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GPU의 수요는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건지 전반적인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원래 이제 아마존이나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 TPU가 지금 너무 성과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자신감을 좀 얻어서 좀 더 나서긴 할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구글도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구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10년 전부터. 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구자 역할을 했던 네네. 거죠. 그리고 브로드컴과 같이 설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놀라운 게 제미나이 3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훈련했던 그 칩이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구글의 이제 TPU만 활용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지금 결과물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저도 요새 써보셨어요? 챗GPT를 잘 안 써요. 아, 제미나이로 그럼 늘 넘어가. 제미나이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챗GPT 썼는데 네네. 이번에 업데이트 하고 나서는 거의 챗GPT 지금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결과물이 일단 좋습니다. 되게 잘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했다는 게 이제 너무나 그게 좀 이제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당연히 우리도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일단 뭐 엔비디아 진영에는 좀 위협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좀 약간 이제 우려도 될 수 있고 기대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I 버블이 더 커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투자를 이제 멈출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포기를 한다. 그럼 이제 이거는 끝이에요, 그냥. 네. 더 이상 끝이고, 그러니까 더 달릴 거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적어도 오픈 AI는 멈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가 아마 조만간 반격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럼 또 더 큰 투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둘의 싸움 같아요. 구글이냐 오픈 AI냐. 근데 서로 질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2등이 되면 사실은 없습니다. 2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플랫폼 요 생태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텐데 이제 2등을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아마 앞으로 1, 2년은 더 투자가 많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향후 1, 2년간 AI의 투자에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삼성전자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GPU든 TPU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수혜가 맞습니다. 지금 슈퍼사이클 업황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전망된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외국계 IB들까지 지금 이제 목표가를 높여잡고 있어요. 뭐 15만 원 이상까지 DP를 높여잡고 있는데, 글쎄요, 버블과 구조적 공급 부족,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조금 더 방향성을 맞추고 투자 전략을 모색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아직은 뭐 버블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초기 국면인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 게 9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거기다 좀 공급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뭐 의견들은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제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지금 버블을 걱정할 건 아니고, 사실 버블을 걱정할 거는 이제 실제 성과가 안 났는데 주가만 오른 기업들, 이제 미국에도 일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우려되는 게 오라클 같은 기업들. 여기는 이제 최근에 부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의구심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 의심은 하겠지만 삼성전자,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TPU가 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냈고 여기서 좀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돈의 전쟁을 좀 펼친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나 이겨라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젠가 승자는 나오겠지만 사실 승자가 결정이 되면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평정되면서 투자가 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1등 싸움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구조 자체는 우리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마이크론도 한 10%나 폭등을 해버렸어요, 같이.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AI가 이끄는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다가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버블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너무 좀 이른 상황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버블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포커스를 살짝 틀어서 중국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최신 디램이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이 이 첨단 디램 생산을 본격화한다면은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디램 가격 오르고 낸드 가격까지 오르는 거잖아요. 이 현상이 또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너무 힘들었죠. 네. 그 작년 여름부터 CXMT가 너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막 생산을 그게 이제 DDR4죠. 그때 네. 당시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근데 DDR5로 이번에 또 이제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성능도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유사하다 이런 평가들은 나오는데 근데 과연 이거를 무한정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기사를 보니까 수율이 5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거의 70에서 80%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는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삼성전자도 한때 이제 예전에 그 수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HBM 같은 경우 그거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뭐 지금 이제 DDR5 만들었다고 50%를 몇 달 안에 70, 80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장비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 보면 저는 CXMT가 만든 건 좀 놀라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한테 위협이 되려면 적어도 한 2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위협이 될 만한 물량을 뽑아내기는 좀 어렵고 또 지금 결국 우리의 주요 고객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빅테크인데 이들이 과연 CXMT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써줄까요? 지금은 안보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싸고 좋아도 아마 CXMT 거를 선택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 부분을 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2년 후에 수율이 올라온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율이 올라온 상황에서 고민할 부분이다. 중국의 문제까지 좀 짚어주신 가운데 이제 포커스를 좀 다른 곳으로 맞춰볼게요. 상법 개정 관련한 이슈도 화두가 되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배당 소득 관련한 이 3차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뭐 금융주라든지 지주사들이 주가가 오르는 듯하지만 뭔가 지금 확실하게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 자꾸 주가는 빠지고 있거든요.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우리 염이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강도로 따지면 한 10 정도로 만약에 따지면 1에서 10? 예, 한 8 이상은 돼야 된다. 배당주의 예, 왜냐하면 비중이요? 지금 거의 합의는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세율이 원래 35인데 25로 낮추는 쪽으로 거의 이제 합의가 됐고. 근데 나온다 말만 하고 이제 네. 확실하게 안 열리니. 근데 이제 또 뭔가 주가도.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혜택을 주는 배당 기업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 맞아요. 그게 조금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늦어지지만 그거는 결국 대세의 지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향은 맞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우리 올해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 중에 하나는 그거죠. 이제 부동산 자금을 좀 주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게 하나 있고 요거에 저는 목표는 주식 부양도 있는데 좀 예금에 들어가 있는 좀 많은 돈들을 좀 주식으로 좀 빼자는 저는 그런 의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간 기준으로 이제 2천만 원을 은행 이자만 받는 분들이 꽤 된대요.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예.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가 지금 낮은데도 어쨌든 그 다른 투자를 좀 안 하시고 이자만 받는데 종합소득 과세에 들어가면 49.5를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애초에 위험하니까.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5를 딱 이제 시행을 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2천만 원 이상을 받아도 배당에서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세금이 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세금이 없어져 버려요. 네. 난 덜 내도 돼요. 네. 만약에 내가 1억을 받았어요. 옛날에 5천을 떼고 줬는데 지금은 뭐 8천 정도로 이제 남게 되겠죠. 그럼 굉장한 그게 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예금 중에 일부가 저는 아마 주식으로 좀 물꼬를 트지 않겠냐. 그게 지금 정부의 또 약간 설계도인 것 같아요. 예. 한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핵심 뭐죠? 그럼 당연히 배당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배당성이 높은 고배당주들은
당연히 하나의 좀 큰 이슈가 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가 반등 그럼 시작도 안 한 네, 거네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 AI만 보고 있지만 네.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조금 시야를 배당도 봐야 넓혀서 된다. 이렇게 조정 네, 기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배당률이 좀 높은 고배당주를 좀 선별해 네. 보는 시기로 삼으면서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증폭되면서 되려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 유통주라든지 뭐 내수, 화장품 쪽이 반등은 했지만 이런 국내 심리 지표에 반등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숫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본격적인 이 내수주, 뭐 유통주의 반등 기대해 봄직할까요? 네, 일단 반등한 건 좋은데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수만 가지고 내수주들이 크게 오르기는 좀 한계는 있고. 워낙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네. 나라이니.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써주는 돈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 맞고요. 그게 이제 캐대언 효과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중국이 한일령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좀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이 좀 물러날 만도 한데 그게 아니고 더 세게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 한일령 이슈는 당장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한일령 때문에 일본이 반사이익 얻고 우리는 피해를 봤거든요. 그거 이제 완전 정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뭐 우리나라 내수주들 뭐 화장품이나 또 이 호텔, 카지노 이런 쪽을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재 쪽은 이제 긴 호흡으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